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난이 만들던 공기의 무게, 선택권이 없다는 절망,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사람은 배고픔보다 통제할 수 없다는 감정에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가난은 나에서 끝내겠다. 다시는 내 가족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생각과 감정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혼란이다. 그러나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역설적으로 한 가지를 내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질서가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으며 질서를 잃은 삶은 결국 흔들린다. 이 깨달음은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를 다루는 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 애플과 아마존 투자로 50배 이상의 수익을 낸 뉴욕대 스콧 갤러웨이. 그는 부는 감정이 아니라 공식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말에 100% 동의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이 벌면 해결된다고 믿지만 그건 착각이다. 부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머물고 원칙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도망간다. 20대에 나는 그 원칙을 모른 채 오직 빠른 성공만을 갈망했다. 그때의 나는 자본주의의 규칙을 이해하는 대신 의지와 열정만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성공을 꿈꿨고 성취와 명예, 영향력을 단숨에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불안해서 도망치려는 충동에 가까웠다. 그런 나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작은 사건이 있다. 친구리가 개인 퇴직연금에 2달러를 넣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다. 나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다. 65세에 겨우 이 0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을 내뱉었던 나는 오만했고 세상을 너무 짧게 보았다. 리의 길은 작고 단단했다. 그는 빠른 성공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위한 시간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떤 구조가 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는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편 나는 더 빠른 성공을 향해 극단적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회사를 창업했고 몇 개는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길이 정말 최선이었는가? 같은 성공을 하더라도 더 건강하고 덜 불안하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이제야 나는 그 답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부는 더 빨리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조의 시작은 거창한 계획도 엄청난 재능도 아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쌓고 습관을 유지하는 작은 행동들이 축적된 결과다. 부자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는 구조이고 구조는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정체성이 된다. 나는 오늘도 깨닫는다. 가난이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 고통을 통해 부의 진짜 본질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구조의 품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부를 손에 넣는다. 젊은 시절에 나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줄 몰랐다. 세상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욕망이 앞섰고 현실을 계산하는 능력보다 자의식이 더 컸다. 그때의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빠르게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이 착각은 단순한 에너지의 과잉이 아니었다. 오만이었다. 오만은 사람을 불필요한 위험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나는 그때 기회의 크기만 보았지. 그 기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가를 보지 못했다. 나는 위험을 사업가의 용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미성숙함이 만든 부주의한 베팅에 불과했다. 나는 밤새워 일했고 회사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았다. 언론은 내 이름을 올렸고 내가 만든 회사 몇 개는 성공했다. 그러자 나는 더 단단해지기보다 더 들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끼며 과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리와 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IRA 계좌에 매달 소액을 넣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우스웠다. 나는 조롱하듯 말했다. 65세에 겨우 몇천 달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말을 내뱉은 나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을 몰랐다. 리의 방식은 느리고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길은 잔잔하지만 단단했고 불필요한 불안이 없었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편들게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오로지 한 방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크고 빠른 성공에 목을 맸고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용기라는 단어로 미화했다. 하지만 한 방을 노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 속에서 잠들고 아침부터 다시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전투와 불필요한 급함 속에서 태웠다. 내가 얻은 성공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나에게 준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때 내가 리처럼 작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택했다면 내 삶은 덜 불안했을 것이고 내 성공은 덜 위험했을 것이고 내 정신은 훨씬 더 단단했을 것이다. 나는 오래도록 착각했다. 나는 특별하니까 언젠가 몇십억, 몇백억을 벌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삶은 특별한 기대를 가진 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삶이 주는 혜택은 오직 원칙을 지킨 사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사람, 구조를 세운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이 깨달음은 위기 속에서 찾아왔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예기치 못한 실패들이 내 앞을 연달아 가로막았다. 한때 성공했던 회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잃고 무너졌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깊이 느꼈다. 내가 쌓아온 것은 구조가 아니라 감정이었구나. 성공했다는 이유로 나는 돈을 지키지 않았고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막연한 확신만 있었다. 나는 다시 벌 수 있어. 그러나 이 확신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숨이 막혔다. 기쁨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다. 내가 만든 불안정한 삶이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몰랐던 것이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돈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은 관리해야 하고 관리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과 규칙으로 완성된다. 젊음이 주는 가장 무서운 착각은 잘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보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감이나 열정이 아니라 지속성과 일관성과 숫자의 정확성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젊음에 빠진 오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폭발적인 성공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리처럼 느린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세우는 사고방식이다. 이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큰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뿐이다. 이것이 내가 젊은 날의 오만 속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한 방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 매일의 선택이
쌓아 올린 구조뿐이다. 젊은 날에 오만을 뒤로하고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나는 비로소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오랫동안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쌓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부는 벌어들이는 속도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의 길이로 결정된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큰 돈을 버는 상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환상이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단 하나다.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인간은 돈으로부터 독립한다. 불로소득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자산이 일하고, 잠든 동안에도 수익이 쌓이며, 위기 속에서도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나는 한참 뒤에서야 이 구조의 힘을 제대로 이해했다. 월급은 능동소득이다. 일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일을 멈추는 순간 끊긴다. 능동소득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능동소득은 시간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로소득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시간을 대체하는 부의 시스템이다. 예금과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기업이 주는 배당금,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임대료, 자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가치, 이 네 가지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축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해결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왜인가?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만들어낼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돈을 좇으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승진해도,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지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뒤따르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 원리를 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깨달은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벌기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경제적 자유는 너무 먼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경제적 자유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소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적은 불로소득으로도 자유를 얻는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 말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재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해에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인지, 심지어 매달 지출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기업으로 치면 재무제표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 무지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돈을 벌면서도 불안했고 성공을 하면서도 초조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돈은 언제든지 통제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연간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넓은 선택지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 숫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는 추상적 꿈일 뿐이며 숫자를 아는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는 경영 가능한 목표가 된다.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넘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일은 생존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활동이 되고 불안은 줄어들고 자신감과 여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이 구조를 늦게야 배웠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확신한다. 부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구조다. 그리고 구조는 반복되는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부의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 드문 사람들이 결국 부와 자유를 손에 넣는다. 경제적 자유의 구조를 깨닫기 전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언젠가 큰 돈을 벌 것이고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된다. 이 착각은 성공을 향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위험한 위로였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가장 쉽게 속는다. 나는 나 자신이 만든 그 환상에 속아 살았다. 이 착각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 깊은 틈이 된다. 나는 돈을 버는 법은 알았지만 돈을 다루는 법은 몰랐다. 그리고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결국 불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회사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회라고 믿었던 것들은 줄줄이 파울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 실패를 시장의 탓으로 돌렸다. 기업가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자신의 과오를 외부 요인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나는 더 큰 위험을 감수했고 더 과감한 베팅을 했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강박은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이 만든 조급함이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지 못했느냐가 문제였다. 위기는 반복되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내가 번 돈만큼 혹은 그 이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비의 함정이었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이 쓰고 소득이 늘수록 지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큰 돈을 벌면 마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 흔한 자만에 나도 빠져 있었다. 나는 소비를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했으니, 성과를 냈으니 조금은 누려도 된다고. 그러나 그 보상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흐트러뜨리는 약한 감정의 배출구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돈을 쓰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출이 소득의 속도를 따라잡는 순간 부는 구조가 아니라 환상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내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축복보다 먼저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라왔다. 내가 만든 불안정한 재정 구조 위에 아이의 미래까지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끝없이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공부했고 시장과 기업을 분석했으며 MBA도 마쳤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돈을 다루는 능력은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실패의 근본 원인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다. 자제력의 부족이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람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문맹이 아니라 자제력 부족이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출 패턴은 인생의 구조를 보여준다. 한 달은 아껴 쓰고 다음 달은 펑펑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떤 구조도 일관성이 없으면 무너진다. 나는 그때까지 돈을 버는 능력을 실력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진짜 실력은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이었다. 나는 실패와 위기를 통해 배웠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나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절제, 지속적인 관찰, 지속적인 원칙 준수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큰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소비, 작은 방심, 작은 오만이 시간 속에서 누적되며
인생을 무너뜨린다. 나는 그 무너짐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단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돈을 다루지 못하면 돈은 반드시 인간을 다룬다. 돈을 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능력은 극소수만이 갖고 있다. 나는 오랜 시간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경제적 자유를 가르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지출을 다루는 태도, 즉 자제력의 구조화다. 자제력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순간 돈은 비로소 주인을 알아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절약이 중요하다. 하지만 절약은 방법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냉정한 규칙들이다. 그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약속된 지출을 만들지 마라. 약속된 지출은 우리의 미래를 잠식한다. 자동차 할부, 카드 할부, 렌탈비, 사고 나중에 내기, 문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쓰도록 만드는 함정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편리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편리함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은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나는 젊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입이 늘어나면 할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 정도 쓰는 것은 문제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미래의 지출을 현재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고 있었다. 내 재정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역시 약속된 지출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원칙은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엄격하다. 지출 패턴의 일관성을 만들어라. 한 달은 아껴 쓰고 다음 달은 급격히 소비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지출의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은 예산이 흐트러지면 저축이 사라지고 저축이 사라지면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나는 이 원칙을 회사 경영과 동일하게 본다. 기업이 매달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면 그 회사는 안정성을 잃는다. 사람도 똑같다. 지출은 개인의 재무 손익계산서이고 일관성은 그 손익계산서를 안정시키는 기초 체력이다. 세 번째 원칙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질문 하나다. 이 소비는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데는 3초 걸린다. 그러나 3초의 질문이 30년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 이 질문을 건너뛰었고 그 건너뛰임의 대가를 나중에 혹독하게 치렀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보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상은 언제나 감정의 순간이고 감정의 순간에 이성은 약해진다. 나는 그 약함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약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춰진 약점이 더 큰 위기를 부른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작은 소비, 작은 충동, 작은 무지가 날마다 삶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그릇은 물을 아무리 채워도 결국 비게 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돈이 사라지는 루트를 차단하라. 이 단순한 원칙이 경제적 안정의 70%를 결정한다. 나머지 30%가 투자, 성장, 기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서를 뒤집는다. 돈이 새는 구조를 방치한 채 투자와 기회를 논한다. 그러나 기회는 구조가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돈은 물과 같다.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흩어지고 사라진다. 반대로 흐름을 관리하면 작은 양도 강을 만들고 강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부의 구조란 결국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다. 나는 늦게 배웠지만 그 누구보다 확신한다. 돈은 벌어야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지 않아야 쌓인다. 이는 부자의 철학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돈을 지키는 힘은 절제에서 나오지만
절제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절제는 규칙, 시스템, 구조에서 나온다. 인간의 의지는 늘 흔들리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는 습관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린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든 성벽이다. 그리고 그 성벽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지출에 대한 자제력이다. 돈을 지키는 힘을 구조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인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불안, 결국 선택권의 크기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를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돈이 많아도 선택권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며 돈이 적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다. 나는 오랫동안 선택권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돈을 벌었지만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 외부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반응하며 돈이 아니라 불안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공간이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원하면 일하고 원하지 않으면 쉬고 기회를 선택할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 여유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의 본질을 결정한다. 나는 젊었을 때 시간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을 갈아 넣어 성과를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다. 밤을 새우는 것이 충성이고 몸이 버틸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체력의 소모이지 생산성의 증가는 아니었다. 모든 자원에는 한계 효용이 존재한다. 노력도, 열정도, 재능도 마찬가지다. 일을 오래 한다고 결과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부터 시간은 인간에게 독이 된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삶 전체의 기반이 무너진다. 나는 그 무너짐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깨달았다.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관리의 핵심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부가 만든 선택권이다. 시간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복리, 컴파운딩이다. 복리는 단순한 금융 개념이 아니다. 복리는 삶의 구조, 인간관계, 지식, 건강,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자연의 법칙이다. 워렌 버핏의 부 대부분이 50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재능 때문이 아니다. 아주 오래, 아주 안정적으로 같은 구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복리는 많은 노력이 아닌 지속된 일관성 앞에서만 고개를 숙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리가 만들어지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조급함, 소비와 충동이 복리의 시간을 끊어버린다. 나는 수없이 그 시간을 스스로 잘라버렸고 그 대가를 몸소 겪었다. 시간은 부자의 친구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이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단기적으로만 바라보고 부자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같은 1년이라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통제하려면 습관과 구조가 필요하다. 그 구조가 완성되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불안 대신 관찰이 생기고 조급함 대신 준비가 생기고 감정의 소비 대신 원칙의 선택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원칙이 켜켜이 쌓여 마침내 선택권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만든다. 나는 그 기반을 잃고 살아왔고 이제야 그 기반을 재정비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확신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시간의 도구이며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 자산이라는 것을 부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한다. 그 현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단어, 바로 불확실성이다. 세상은 예측 가능한 순간보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 훨씬 많다. 우리는 경제 위기, 건강 문제, 사고, 전쟁, 팬데믹과 같은 삶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원치 않아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대비하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은 그 위기가 언제 오는지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비되어 있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수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 못지않게 많은 위기를 마주했다. 닷컴 버블의 붕괴, 금융위기, 시장의 급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그때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준비된 자가 얼마나 쉽게 버텨내는지를 목격했다. 위기를 버티는 첫 번째 도구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다. 바로 비상금이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갑작스러운 이사가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순간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그는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은 또 다른 불안의 사슬을 만들며 삶을 더욱 조이기 시작한다. 나는 비상금의 의미를 늦게 이해했다. 과거에는 빚을 지면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자유를 즉시 빼앗아가는 구조적 손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선택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장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태도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체 방향을 조절할 수는 있다. 나는 오랫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고칠 수 있는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흔들림이 아니다. 유연함은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다시 하는 능력이다. 나는 과거에 바꾸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가 쌓일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진다. 세금, 법률, 투자, 자산 배분 등 재정이 커질수록 필요한 전문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효율과 리스크 관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파멸이 된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공황이 아닌 관찰을 하고 두려움이 아닌 판단을 하며 도망이 아닌 설계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고 기반 위에서 다시 선택하고 다시 일어선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을 잃는다. 왜냐하면 평소에 지켜야 할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구조란 결국 비상금, 태도, 유연성, 그리고 습관이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부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디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부의 크기는 돈의 양이 아니라 위기를 버티는 힘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힘은 다행히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끊임없는 반복이다.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진다. 부의 여정을 오래 걸어오며 나는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돈은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삶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돈을 목적화한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다. 나는 부를 이루는 과정을 뒤돌아보며 깨달았다. 부의 핵심은 한 번의 기회나 특별한 능력, 대단한 재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의 핵심은 시간, 습관,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움직일 때 비로소 생성된다. 이 세 요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삶은 다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 먼저 시간이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는 순간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감정으로 시간을 쓰고 부자는 미래의 구조를 위해 시간을 쓴다. 이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 두 번째는 습관이다. 나는 오랜 세월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인생의 형태를 결정한다.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소비 전에 질문하는 습관,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몸을 관리하는 습관. 이 단순한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법칙을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습관은 의지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습관은 정체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복리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정체성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부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게 된다. 세 번째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다. 나는 과거에 스스로를 언젠가 큰 돈을 벌 사람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행동의 근거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나의 관리를 흐트러뜨렸다. 정체성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확고한 기준이어야 한다. 정체성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누군가는 소비로 감정을 달래지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내적 기준으로 감정을 넘어선 선택을 한다. 이 기준이 바로 부의 출발점이다. 나는 이 세 가지가 흔들릴 때 내 삶 전체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습관이 무너졌고, 습관이 무너지면 정체성도 사라졌고, 정체성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다. 부의 구조란 이처럼 단단한 시스템이지 감정이나 운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다. 부는 욕망이 아니라 습관이다. 부는 행운이 아니라 반복이다. 특별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능을 찾을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선택, 지금의 습관이 이미 부의 씨앗이다. 나는 가난에서 시작해 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부를 바라보는 관점, 습관을 쌓는 꾸준함,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태도였다. 그 태도가 쌓여 마침내 구조가 되었고 그 구조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 구조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용기와 반복을 견디는 인내다. 부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이다. 그 축적이 어느 순간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